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방해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특별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폐로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징역 5년,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자, 반면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차례다라고 말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최측근 전부 다 이제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태가 있는데 이재명만 본인만 떳떳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많은 분들의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 그 판결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무려 130번 등장합니다. 또 대장동 개발 책임자가 김용 전 부원장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다. 성남시가 주체가 됐다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또는 별도로 판단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이 6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과연 몰랐겠냐. 왜냐하면 사실상 이 대선 경선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리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의혹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용 전 부원장 분신과도 같다고 했을 정도로 최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이 다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직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실제 어디 뭐 출마를 예상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에 쓰는 돈을 정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선 자금으로 필요하다라고 20억을 요구했다가 사실 8억 4,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인정된 것이 6억 7천만 원 정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갖다가 받았을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보고 줬다. 이렇게 또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또 유동규 씨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480억 원의 대장동 그 자금의 일부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지만 실제 저게 뇌물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네. 그 대상에 따라 흘러들어간 그 귀속처에 따라서는 뇌물 혐의 여부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계속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네. 또 하나 주지로 의원이 아마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까지 아마 그 여파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영향이 좋지 않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대장동 재판 이제 남아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으려면 다리를 또 건너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네. 판결에서 인정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쨌든 간에 이 정치 자금을 전달한 쪽에서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받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결국에 남욱, 유동규, 김용 이렇게 거쳐서 자금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배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챙겨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고의적인 배임이 없었는데 결과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한턱 쏜다는 기분으로 경선 자금을 댔을 가능성도 아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임죄까지는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만약에 사전에 어떤 뭐 유동규 씨, 남욱 씨라든지 또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밑선인 김용 씨라든지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이미 사업 단계에서 모의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것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해온 증언을 보면 이 불법 자금에 대한 증언들은 성공을 했어요. 지금 네. 재판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대장동 사업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수익 배분을 네네.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까지는 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배임까지 성립을 하게 만들려면 유동규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시에 지시, 회유, 협박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불법 자금 재판과 좀 별개로 대장동 재판으로 가는 다리라든지 관문 네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좋은 영향보다는 글쎄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